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까지 받았는데 이제 3억까지밖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부동산 규제 대책, 대출을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201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아파트 청약 시장이 조금 상승 기류를 타면서 제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파트 청약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계약금 10%로 이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이 유튜브 채널이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고 또 이제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또 나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참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빠르게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를 많이 사랑해줬던 분들이 많았는데 등을 돌리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의 생각들과 저희 얘기하는 결이 맞지 않으면 이 냉정하게 유튜브의 세계는 이제 가차없이 떠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브의 구독자가 많이 늘지도 않고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실망감도 있고 좀 나태함이 있기도 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정말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갖고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처음에 초심처럼. 그래서 초심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을 계속 봤던 30만 명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제 찐팬들이 아직까지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부동산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찐팬 분들만 제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제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가지고 저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바빴던 것은 에어비앤비 사업이라든가 단기 임대 사업, 단기간에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실제로 해봤고 그런 부분들을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스터디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2시간 한 30분 자고도 일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하단에 있는 고정 링크를 통해서는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주담대에 대한 제한이 많죠. 그러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 생일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생일인데, 제 생일이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제가 참치회를 좋아하는데, 참치회를 아주 비싼 걸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주 좋은 가게에 가가지고 참치회를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내 생일이라서 가족들이랑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참치회를 한 20만 원짜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오늘은 현금만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카드를 가져왔는데. 현금 밖에는 받지 않기 때문에 카드가 있으면 음식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음식에 현금이 얼마까지 있느냐? 제가 6만 원까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만 원. 주머니를 보니까 이 6만 원이 주택담보대출 6억까지 이제 대출을 해준다 그러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저는 비싼 참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6만 원짜리 참치가 있으면 그거라도 먹고 나오겠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갔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6억 원까지 규제를 하면은 내가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 분들, 제가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참치회를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카드를 활용해가지고 대출이 안 되고 현금 밖에 이제 활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6억 원까지만 되는 그런 물량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의 규제를 통해 가지고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는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제가 20만 원짜리 참치회를 못 먹는 것처럼 6만 원 주머니에 있는 현금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 다른 음식들, 다른 참치회를 먹는다든가 하는 그런 선택지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부동산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2027년 이후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신규 공급이 지속해서 일정 가구 수가 나와야 되는데 30만 호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급감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027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 공급 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내려고 하고 있죠.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 주택들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주택, 수요자들이 지방에 가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핵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으면 이 수요자들이 다른 곳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옥정이라든가 검단이라든가 외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외곽지에 맞는 수요자들은 그 수요에 맞는 사람들로 대처할 수 있지만 서울의 핵심 권역에 있는 핵심 수요자 입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런 주택들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계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수도권의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죠. 주담대를 통해서. 그리고 지방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의 주택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방의 주택 구입은 가능해요. 지방까지는 이제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자들이 지방으로 막 확산돼 가지고 많이 내려가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방 같은 경우에 일부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수요 이동이 있을 수 있다. 경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규제를 한다고 그러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던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주거 여건이 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는 에어비앤비 또는 단기 임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부동산 상승론과 하락론 항상 나뉘어져요. 부동산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승이 있고요, 하락이 있고요, 보합이 있어요. 그래서 보합과 상승을 보느냐, 보합과 하락을 보느냐, 이게 이제 상승론자와 하락론자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하락론자는 무조건 하락을 외치고요, 상승론자는 그래도 보합 상승을 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선택하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너무 답답하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자산의 가치가 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은 돈을 풀죠. 또 내수 경기를 위해 가지고 코로나 때와 같이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또 전세가 없어지면서 월세 가속화가 또 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주거비 지출이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제가 늘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제가 2003년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지금 20년이 넘게 부동산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느끼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거는 내 집 한 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 산에 가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살 집 한 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집 한 채가 입지가 좀 좋은 데면 좋고,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곳에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서 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집 한 채가 왜 필요하냐면, 자녀가 생기게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 내가 계속해서 전세를 통해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기에 들어설 그 시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구해가면서 내 집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성숙해지면서 이제 내가 소비 지출을 줄이면서 또 알바도 하면서 투잡도 하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지금 이제 중저가의 아파트들 6억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억의 대출 한도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주택들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이만큼 많았는데 이제 줄어들었어요, 반으로.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이 규제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겠죠. 대출 규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부동산의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런 그런 대처를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게 된다면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의 한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1년 뒤에는 주택담보대출을 4억까지밖에 안 해주는 겁니다. 또는 3억까지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일부터.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이제 6억까지 됐던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3억까지밖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저리에 대출을 통해가지고 40년, 30년 장기로 갈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 내 집 마련의 기회들을 점점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주택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의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되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일 신문마다 연일 그 얘기입니다. 보면은 지방 1주택자 서울 아파트 추가 매입된 주택담보대출 못 받는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 대안 가능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또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한테 궁금한 상담이라든가 1대1 상담 문의 많은데 제가 1대1 대면 상담 같은 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부동산 스터디 1대1 상담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와 함께 현장 답사도 하고 제가 최근에 했던 그런 임대, 공간 대여업, 사업하는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